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금요일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316030입니다. 현재 11월 16일 그 월요일 4시 5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힘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을 그냥 공유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주가가 항상 올라가면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어, 개인적으로는 지켜줘야 될 구간은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라가면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구간들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추세라는 거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예. 물론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봤었냐면은 차트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 그 SK 바이오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주가 흐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SK 바이오팜을 제가 매수로 본 구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봤었죠, 이때. 네, 이때 한번 봤었는데, 완벽하게 제가 틀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 굳이 매도를 보지 않고 그냥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주는지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는지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형태적인 부분을 봤죠.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뚜렷한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좀 봤단 말이에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적으로는, 그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최소한의 이 정도의 고가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지켜주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는 열어두면서 거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12만 원대에서만 저는 이제 매수를 12만 얼마였죠? 네, 12만 얼마 정도에서, 아니면 그 정도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N파동에 기반을 두고, 여기가 이제 보정 비율 값에 기반을 두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들이었고요. 현재는 이런 트렌드적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봤습니다. 네. 다만 잘 올라가줬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이었다가 어느 순간 조금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매수 시그널을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봤었죠. 네, 이런 구간에서 조금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 이제 어,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는 어떤 수렴 추세도 이 안에서도 발생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 이후에 눌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는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저점에 기반을 걸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음봉이 발생이 된 이후에 상승을 해줬죠.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의 추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은, 이게 만약에 진짜 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고점이죠. 네, 여기가 고점이고요. 근데 저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낮추질 않았어요. 이 저점이 나오고 여기가 그 다음 저점이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에요. 네, 여기가 이제 새로운 고점입니다. 여기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이 고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저점은 한 이 정도나 아니면 여기를 기반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지금 사이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가, 저가, 고가, 저가를 또 찾는 위치죠, 현재. 네, 저가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럼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제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의도로 인해서 주가가 이런 쐐기 형태를 돌파를 해줬단 말이죠. 네,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해줬다는 거는 뭔가 의미를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진짜 주가가, 제가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이탈을 하고 나서, 그러면 매수는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받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죠. 주가는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이런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트렌드를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봉을 보면서 거래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최근 며칠간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가 주가는 박스권이다. 네, 주가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은 단순하죠. 네, 박스권이 뭡니까? 주가의 상단이 저항이고 지지선은 이런 선들.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지지선이고 지지선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지지선을 보면 16만 2천 원이죠. 그리고 저항선은 17만 2천 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지지선이다. 그리고 여기는 저항선이다. 그러면은 박스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이전에 여기서도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보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스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회할 수 있는 거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하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켜줄 때까지는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한 거죠. 여기가 지켜주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겠죠. 다만 만약에 박스권이 이제 여기를 박스권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주가가 언제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할지는 몰라요. 다만 돌파가 되면은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 게 맞을 거고요. 만약에 하락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 방향성이 하락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박스권이 지켜주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는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을 보는 게 1차적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이 안에서도 이제 사이클을 현재 보고 있는 시점에서 박스권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죠. 이 안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패턴. 이 안에서 또 어떤 패턴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은 올라갈 때는 여기선 또 매도세가 출회가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주는 거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주체적인 부분들이 돌파를 시켜줘야 되고 이후에 그게 만약에 상방으로 터지게 되면은 또 따라가는 여기가 지지되는지 보고 따라가면은 또 단기 기간에 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른 분석이라는 게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세가 수렴을 하고 있었죠, 최근에. 예, 여기서도 전 수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돌파되면은 따라간다가 핵심이었죠. 예, 돌파, 눌림, 상승. 그리고 다시 박스권. 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저점만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예, 저점이 여기가 될지 아니면은 이 구간이 될지 아니면 여기가 구간이 될지 몰라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조금 주어진 사이클 안에서는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을 기반을 두고 이제 매수 동참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추세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추세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펀드멘탈이나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결국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야 될까요? 17만 2천 원까지 만약에 갔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사야 될까요? 사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볼 수가 있죠. 다만 만약에 내려갔을 때 16만 2천 원에서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되겠죠. 네, 손절가가 짧잖아요. 이 저점보다 좀 낮게 걸면 되니까. 그게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다 여기가 지켜주면은 또 단기간에 여기까지 또 바라볼 수 있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스권 전략이죠. 기본적인 박스권. 네, 여기서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은 그래도 6% 정도 기대 수익을 갖고 손절은 한 1, 2%만 걸어도 기대치 수익이 1대 3 정도의 보상 비율을 제공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추세가 터졌어요.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은 쭉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상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박스권 거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